자, 이란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18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종전 분위기는커녕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미국 대사관과 미군 기지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이란 결사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ما تا آمریکا را از این مملکت از این خاورمیانه بیرون نکنیم آروم نمیگیریم. موشک‌هایی که تا کنون ما استفاده کردیم عمدتاً مربوط به نسل‌های اول و دوم هست، عمدتاً تولید سالهای 91 و 2 و 3 هست و در 10 سال اخیر آنچه که تولید شده ما اصلا استفاده نکردیم. 자, 지난 밤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란이 쏜 드론 3대, 로켓 4발이 바그다드 미 대사관 단지에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발음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과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위원님, 여기 보니까 이번 전쟁 개시 이후에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은 것 중에 가장 수위가 세다라면서요. 예,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고 특히 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더 제한적이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이 약 95%가량 줄었다. 첫날에 비해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초기에 전쟁의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만 상대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지금 대사관이 이렇게 드론 3발, 로켓 4발을 맞을 정도로 미군의 방공망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무너졌다기보다는 저 이라크의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라크 전쟁 종결 후에 이라크의 집권 세력은 약간 이란과 같은 시아파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민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이란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대사관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미국도 전쟁 초기에 이라크에서만큼은 완전히 다 민간인을 철수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이 전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란의 보복 능력을 아직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란으로서는 그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란의 결사항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드론과 로켓뿐 아니라요.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 세질도 처음으로 쏘았다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가 2,500km나 되는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공격 가능한 이런 미사일인데 발사대도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춤추는 미사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신 의원님. 이 과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호람샤르 저희가 또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좀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다른 미사일입니까? 예, 호람샤르보다는 저는 저 쉐질 미사일이 훨씬 더 한 차원 수준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이게 봅니다. 더 수준 높은 미사일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텔로 이동해서 바로 세워서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 기간이 짧고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비행 과정에서 약간 회피 기동, 약간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가 더 어려운 미사일이죠. 이란으로서는 고체 미사일이기 때문에 더 아껴뒀고 생존성이 뛰어났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미사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사된다면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란의 군사 능력 제거, 미국 합참은 여전히 90%는 제거됐다고 하지만 이런 미사일들이 계속해서 발사된다면 미국 합참의 발표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두 발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쉐질 미사일을 계속 이란이 발사할 수 있다면은 미국 합참도 자신들의 발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란이 이 세질 미사일을 쏜다면 전쟁이 더 길어지고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됩니까? 미국이 이야기한 처음의 전쟁 목표와
달라지는 거죠. 처음 전쟁 목표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제거를 포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이 밝힌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란은요, 자신들의 무기 저장 터널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게 지금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터널이라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앞서 저희가 비슷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지하 무기고를 쭉 비춰주는 장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저렇게 터널을 쭉 훑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지하가 넓고 많은 무기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신 의원님, 지난번에 그 하메네이의 초상이 걸렸던 그 지하 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개됐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페이크일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곳일 수 있다. 지금 여기 이거예요. 그렇게 분석도 해주셨는데 이번 영상은 또 어떻습니까? 예, 페이크라기보다는 미리 촬영한 것을 그때 공개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전황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한 것도 지금 보면은 이번에 공개는 수중 드론과 기뢰를 많이 공개한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서 천천히 봐야 되는데 저런 예. 것들이 수중 드론 같습니다. 아, 수중 드론이에요, 예, 저게? 예. 왜냐하면 이란은 또 수중 드론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또는 유조선들을 공략할 수 있고 저렇게 둥글게 생긴 것은 기뢰가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란이 적시에 저것을 발표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다는 군사적 메시지, 일종의 선전선동의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저것이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일 수도 있고 미리 촬영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렇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실제로 수중 드론은 아직 이란이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